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웃돈이 붙었던 신축 아파트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최근에는 분양가보다 싸게 내놓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초기이지만 이삿짐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면적 분양가는 4억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2021년 해당 면적의 실거래가는 6억 7천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준공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5억 원대로 내려오더니 최근에는 웃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피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취소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문의 전화도 가끔 오고요. 조금 앞서 신축한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입주한 800여 세대의 A아파트 단지는 84제곱미터 면적 실거래가가 지난해 7월 7억만 원을 넘어섰다가 올해 저층에서 4억 9천만 원대 거래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입주한 1100여 세대 바로 옆 B아파트 단지도 84제곱미터 면적 실거래가가 지난해 7월 7억 1천만 원을 넘었다가 올해 분양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보다 내려간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호가 가격들,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물밑에 이제 숨겨진 아직 나오지 않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소폭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준공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가격까지 크게 내려내놓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는 이들은 대출금리가 높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는 다리라는 배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진척 없는 인수협상에 법적 다툼에서도 명분을 찾지 못하면서 무료 통행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이 소식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소송 결과부터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를 두고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아닌 일산대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인데요. 통행료가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비싸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또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로만 보면 사실상 일산대교 유료 통행을 인정해 준 겁니다. 네, 그럼 이 1심 판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게 한 판결에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처분이 지자체 권한인 만큼 경기도의 처분 역시 정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 정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 말은 결국 당분간 이 다리를 건너려면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쯤 되면 그럼 앞으로 무료 통행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양측이 소송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다툼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두고 운영사 측과 이어온 법적 다툼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경기도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고요. 항소와는 별개로 일산대교 측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 인수에 관한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또 다른 계획인데 협상을 통해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이 계획 역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측의 협상은 그동안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큰 진전이 없었던 데다 1심 패소로 경기도가 향후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거나 명분을 내세우기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경기도 그리고 인근 지자체장들이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도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산대교 무료화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 겁니다.
한강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주민 수건 사업과 닿아 있는 만큼 정치권 공약에서도 빠지지 않은 단골 공약입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김포시에서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공약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항소이회에 뚜렷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김포시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으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인근 지자체들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차후 문제에 불과한 상황이 됐고요. 무엇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이 이 다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이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부지에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마경남 부평센터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캠프마켓 부지를 제2의료원 입지로 정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인천시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역의 인구 비율과 접근성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해서 캠프마켓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평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48만 9천여 명, 서구나 남동 다음으로 사람 인구수가 많고요. 또 면적 대비 인구 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부평구가 캠프마켓 옆에 제2의료원 입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2의료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지역들은 인천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네, 타 지역은 상당히 상심이 크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대 공공의료 설립과 제2의료원 유치 목적으로 15만 명에 가까운 구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에서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제2의료원 유치 전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영종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하고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료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항상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구는 또 이렇게 유치 경쟁에 많이 뛰어들기도 했지만 복합 의료 타운도 조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상당히 이런 불퉁불퉁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는 가장 부평이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네, 이 캠프마켓 입지 선정을 두고서 이제 부평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평 시민들은 사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2의료원은 캠프마켓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대형화된 병원, 좀 네임밸류가 높은 병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또 이분들 특징은 또 공원 내에 편의시설을 또 상당히 원했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또 여론이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100세 시대의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공공의료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너무 반긴다라는 여론이 저는 글쎄요,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 공공부지와 공공의료원 부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위치는 근접해 있지만 쓰임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준다면 부평 주민들은 적극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달 중 인천시가 부평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중심이 돼야 할까요?
네. 12월 6일 3시에 그 부평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제2의료원 부지 선정 배경, 건립 추정한 과정, 기대 효과 등을 알리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2의료원 건립 부지가 캠프마켓 A 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부평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공청회를 만든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하고요. 재빠르게 이와 같은 일이 결정되기 직전이라도 사전 설명회를 좀 했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천시가 이 공공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부평이란 지역은 이제 공공의료원이 생기는 지역으로 확정된 만큼 인천시는 재빨리 그 캠프마켓 부지 내 전체 활용 계획 그거와 함께 연계 추진해서 저희가 공공의료원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2월까지 제2의료원 설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제가 시에 있는 분의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일이 걸리겠지만 빨리 부평을 위해서 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도시경영연구원 마경남 부평센터장이었습니다. 연말연시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에는 수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냉각, 파업과 정책 뉴스가 가득합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과 기부, 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에 연탄과 난로를 기부하고 있고, 혼자 남은 고령자들이 춥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기부를 이어가는 우리 지역 기업들도 있고, 팍팍한 살림 속에서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소식들이 가득 차 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는 연말을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5곳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가 부평구 갈산 1, 2동과 남동구 논현동 등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은 중구 연안 신흥동 3가, 동구 화수 화평동, 계양구 효성동 등 3곳에 이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집중관리구역이 되면 도로 먼지 제거 청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밀집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김포시가 자체 안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김포시가 정한 고밀집 기준은 좌식일 경우 3.3제곱미터당 6명, 입식일 경우 3.3제곱미터당 13명 이상인 경우인데요. 김포시는 장소의 폐쇄성이나 통행로의 특성에 따라 밀집사고 위험지역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 지역 축제는 장소를 변경해야 하고 주최가 없는 모임은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배치돼 김포시와 소방, 경찰이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공육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분쇄 가공육 제조 유통업체 20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인 자가 품질 검사를 2년여 동안 하지 않은 업체 2곳을 확인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를 폐기 표지 없이 영업장에 보관한 인터넷 판매업체 1곳도 적발했는데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인허가기관에 통보한다는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